특별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대부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심평원 자료를 보면 약 600만 명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지속되는 두드러기를 말하는데요. 만성 두드러기로 고통받는 환자는 국내에만 약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환자가 있는데요. 환자들은 악화를 반복하는 두드러기로 인해 가려움증이나 미용상의 문제 이외에도 장기적인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로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헬스조선 질병백과TV에서 가천의대 길병원 피부과 노주현 교수님과 함께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의대 길병원 피부과 노주현입니다. 교수님, 만성 두드러기는 일반 두드러기와 원인과 증상이 다른 질환인지, 그리고 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일반 두드러기라고 하면 통칭해서 인구 5명 중에 1명은 일생에서 한 번씩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급성 두드러기인 경우에는 식품이나 약물, 감염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특별한 유발 요인이 사라지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단기간 호전되는 것이 보통인데,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가려움증과 두드러기가 6주 이상 거의 매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데, 특별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대부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팽진이 가장 특징적인 두드러기의 병변인데, 가려움증과 타는 듯한 자결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혈관 부종인 경우에는 눈 주위나 입 주위 혹은 기도에 발생할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만성 두드러기는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 만성 두드러기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오래가는 원인은 있는지, 그리고 이 질환이 자녀에게 유전이 되기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80~90%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긴 한데, 하지만 악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인의 만성 두드러기에서 흔한 악화 요인으로는 신체적인 피로나 식품, 스트레스, 술 혹은 한냉 접촉 등의 온도 변화나 압박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팽진이 없이 혈관 부종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는 질환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고 물론 타인에게 감염이 되는 질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지표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 오래가는 경우도 많은가요? 그리고 보통 환자 유병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평균적인 유병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증도에 따라서 더 긴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의 한 50% 정도에서는 6개월 내에 좋아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나머지 50%는 3년, 5년이 각각 20%에 달하고 25년 이상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2% 미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평원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두드러기 환자를 임상 경과를 관찰해 봤더니 5년, 7년 이후에도 10명 중 4명은 계속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면 10명 중에 4명이면 거의 절반인데, 절반이 5년 이상 증상을 방치했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실제 유병률은 어느 정도고, 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나 성별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만성 두드러기는 보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나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한 0.5%에서 1%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심평원 자료를 보면 약 600만 명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유아기에 많이 생겼다가 20대부터 다시 발병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 발병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1.5배 내지 2배 이상 그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가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이제 가려움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네, 단순히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발진으로 해서 나타나는 외관상의 문제 외에도 만성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장기간의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두드러기 환자는 우울증이나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이나 강박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 증상이 일반인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10명 중에 6명은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해서 직장을 결근하거나 학교에 결석을 한 경우가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학업과 업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증상이 낮에 뭐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밤에 심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는 낮보다는 밤에 저녁부터 심해지고 새벽에 그 두드러기 증상이 심해서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면 장애가 더 네. 악화되는군요. 이 만성 두드러기가 근데 증상이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질환 인지도가 낮아서 네. 그냥 방치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 때 어느 진료과를 찾아야 되는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가려움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증상이 악화 호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증상의 변화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병변은 일단 한번 생기면 서너 시간 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병변이 심할 경우에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진찰 시에 전문의에게 보여주면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두드러기 일기를 작성해 오라고 저희가 환자들한테 그 숙제를 해드리는데 두드러기 일기란 가려움증의 정도를 0에서 3까지 그다음에 발생하는 피부의 팽진의 개수를 0에서 3까지 일주일 동안의 평균의 합산 점수를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돼서 만성 두드러기가 의심이 되면 주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피부과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만성 두드러기의 약물 치료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완치는 가능한가요? 만성 두드러기 치료의 그 진단 가이드라인은 유럽이나 저희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1차 약물 치료는 경구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하는데, 졸린 증상이나 부작용이 적은 2세대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2주 정도 치료했는데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4배까지 증량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치료 후에도 약 30%의 환자에서는 항히스타민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치료 불응성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알레르기 학회나 우리나라의 만성 두드러기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생물학적 제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드러기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으실 텐데, 생물학적 제재란 어떤 질환의 특정한 그 유발 요인을 표적으로 해서 억제시키는 일종의 면역 항체 주사제입니다. 만성 두드러기에서 매우 신속하고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고 높은 안전성을 보여서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 현재 만성 두드러기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좀 일상생활 중에 좀 어떤 주의를 기울였을 때 증상이 좀 덜 나타나거나 그런 생활 습관에서 주의할 요소들이 있을까요? 만성 두드러기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두드러기를 잘 일으키는 물리적 자극이나 가성 알레르겐, 약물, 식품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스피린이나 진통 소염제 같이 특정 약제가 만성 두드러기에 흔한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상기도 감염, 부비동염, 헬리코박터 감염 등이 만성 두드러기의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진통제 같은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지 못했던 요인이네요. 네,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 연관성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심코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진통제를 복용한 후에 두드러기 증상이 조금 더 심해졌다면 그것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식품과의 연관성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급성과는 달리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식품과의 연관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검사나 진단 없이 환자가 임의로 원인을 추측해서 무리하게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은 증상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만성 두드러기 관련한 증상 그리고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내에 거의 6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성 두드러기로 매일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두드러기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중증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환자분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증상 완화와 삶의 질의 개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증상에 맞는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치료 도중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환자분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피부과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노주영 교수님 모시고 만성 두드러기가 어떤 질환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